50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격차가 더 뚜렷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주제는 많은 중년들이 공감할 만한 이슈이며 그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 이유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력과 직업 안정성의 차이. 50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력과 직업 안정성입니다. 20대, 30대에 시작한 경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며 고위직에 올라서고 다른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반복적으로 그만두거나 저임금 직종에서 장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 차이는 50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례 1. 김 씨는 대기업에서 25년간 꾸준히 근무하며 차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연봉과 함께 매년 성과급을 받아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 박 씨는 여러 회사를 다녔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해 자주 이직을 했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박 씨는 정규직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나이에 같은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도 직업 안정성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고 이는 경제적 격차로 이어집니다. 2. 자산 관리 및 투자 습관의 차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산 관리 및 투자 습관입니다. 50대는 인생에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이 누적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자산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사례 2. 이 씨는 30대 초반부터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자산 관리에 신경을 쓰며 리스크를 분산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이미 세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주식 투자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동창인 최 씨는 투자에 큰 관심이 없었고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해 저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최 씨는 노후 대비가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젊을 때부터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대에 접어들어 더 큰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3. 가족 부양 및 사회적 책임. 마지막으로 가족 부양 및 사회적 책임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50대는 보통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이며 부모님 세대는 고령화되면서 더 많은 부양이 필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을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사례 3. 정 씨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일하며 자녀의 학비와 부모님의 의료비를 여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아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자신을 위한 소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인 김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자녀의 학비와 부모님 부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고 자신의 건강관리나 여가 생활에 쓸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렇듯 가족 부양의 책임은 사람에 따라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수나 부양해야 하는 정도,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결론. 50대에 찾아오는 경제적 격차는 경력과 직업 안정성, 자산 관리 및 투자 습관, 그리고 가족 부양과 사회적 책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는 그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인들이 이미 20대, 30대부터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50대 이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격차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습관과 태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에 찾아온 경제 격차, 그 이유는 무엇일까? 50대에 들어서면 많은 이들이 인생의 한 중간 지점에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고 비슷한 경제적 출발선에 섰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의 재정적 차이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그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경제적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경력과 직업 안정성의 차이. 첫 번째로 50대 경제 격차의 큰 요인은 경력과 직업 안정성에서 비롯됩니다. 20대와 30대 초반의 직업 선택과 경력 관리가 이후 경제적 격차의 주요 기점이 되며 50대의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 시기에 이미 상위 관리직에 올라 있거나 직장에서의 안정적인 위치를 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반면 잦은 이직과 고용 불안에 시달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재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기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력에서 오는 경제적 안정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직장 환경과 경제 구조의 변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큽니다. 50대의 직업을 잃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재취업의 문턱이 높아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50대에 접어들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쌓아둔 경력이 경제적 차이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저소득 직종을 전전하거나 경제적 지원 없이 홀로 서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산 관리 및 투자 습관의 차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자산 관리 및 투자 습관입니다. 50대는 젊은 시절에 해온 자산 관리가 눈에 띄는 시기입니다. 재테크와 투자를 잘해왔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자산 차이는 이 시기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한 사람들은 50대에 이르러 큰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펀드 등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은 자산을 불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정적 공경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로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다면 50대에 접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해온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은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가족 부양과 사회적 책임. 세 번째 요인은 가족 부양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50대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이며 부모 세대는 고령화되면서 부양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자녀를 사교육에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중년기에 더욱 큰 재정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면 경제적 격차는 더 심화됩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취업 준비 과정이나 주거 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분석.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직업 안정성의 차이. 김 씨는 2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차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연봉과 함께 매년 성과급을 받아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 박 씨는 자주 이직을 하며 정규직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후 박 씨는 고용시장에서 점점 소외되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자산 관리와 투자 습관의 차이.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에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그 결과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이미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식 투자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그의 동창 최 씨는 자산 관리에 소홀했고 은행 예금에만 의존했습니다. 최 씨는 자산을 불리지 못했고 이제는 은퇴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례 3. 가족 부양의 경제적 부담. 정 씨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일하며 자녀의 학비와 부모님의 의료비를 여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가정은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인 김 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부모님의 부양 비용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부양의 책임은 개인의 경제적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50대에 들어서며 나타나는 경제적 격차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는 경력 관리, 자산 투자, 가족 부양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의 계획적인 경력 관리와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준비해야만 50대 이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 관리와 경력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50대에 이르러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